안녕하세요. 오늘 판다스 강의 진행할 강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기로 오셔서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2015년도부터 판다스를 써왔어요. 15년도에는 제가 영상 처리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판다스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는 스타트업 대기업들 다니면서 판다스를 꾸준히 써왔어요. 그중에 제가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앱은 데이팅 앱 아만다나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이런 앱들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현대카드에서도 전 데이터 분석을 다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판다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중점으로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저 링크가 있어요. 저 링크를 들어가셔서 강의 자료를 먼저 다운로드 할게요. 아마 사전에 공지가 나간 걸로 알아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습 자료들이 있어요. 오늘 강의 자료. 요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 폴더 전체를 본인 개인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세요. 이러면 실습 환경이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시다 싶으면은 그냥 이걸 실행을 하셔서 사본 만들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본인의 수업 시간에 했던 걸 그대로 집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고요. 강의 자료를 만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끝났으니까 판다스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판다스는 이제 웨스 맥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분이 HQR이라는 헤지펀드에서 근무하실 때 데이터를 다룰 만한 쓸만한 툴이 없어서 본인이 판다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약간 그 천재들의 특징이죠. 답답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판다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판다스가 데이터 분석 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판다스, 파이썬, 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왜 헤지펀드 얘기가 나오냐 해서 잠깐 보자면은 헤지펀드가 사실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 중에서 이분이 근무했던 게 AQR이라는 회사인데 AQR 캐피탈 지금 AUM이 뭐냐면은 Asset Under Management,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143빌리언, 1430억 달러가 넘는 큰 헤지펀드예요. 그럼 이런 헤지펀드에서 왜 판다스를 사용하느냐인데 사실 여기는 모든 자산의 움직임, 모든 주가의 움직임을 틱 단위로 다 저장을 하거든요. 1단위도 아니고 시 단위도 아니고 분 단위도 아니고 움직임 하나하나를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스킬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금융업체들, 헤지펀드 업체들이 많이 판다스나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인데 저 친구가 AQR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짓까지 하냐 물어보니까 그 인공위성 사진 있죠. 그 월마트의 주차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주차장에 차가 몇 대인지를 봐서 월마트가 주가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하드코어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판다스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다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구글 콜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터미널을 켜서 코딩을 하고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를 켜서 코딩을 하고 하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좀 인터랙티브한 환경이 중요해요. 변수를 넣고 출력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대화형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실습 자료를 혹시 주피터 노트북이 본인의 노트북에 있으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활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없으시다 싶으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개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환경 설정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라이브러리 데이터들이 다 여기 올라와 있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방향키로 셀 간 이동을 해요. 이렇게 셀 간 이동.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엔터, 맥일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를 누르시면 셀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엔터와 컨트롤 엔터의 차이는 컨트롤 엔터는 셀 실행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Shift 엔터는 셀 실행 후 여기 셀이잖아요. 이 다음 셀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 위에 뭐 셀 삭제, 셀 위로 이동, 셀 아래로 이동도 있긴 한데 요거는 굳이 모르셔도 마우스로 클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콜의 활용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요건 텍스트 셀이라고 하는 건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행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텍스트 셀이고 코드 셀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말한 컨트롤 엔터,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초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이렇게 빈 칸이었는데 빈 대괄호였는데 실행이 완료되면은 실행 중이란 표시가 뜨고 그 이후에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떠요. 이게 지금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는 소리예요. 다음 걸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2 변하죠. 이건 첫 번째로 실행된 셀이란 소리고 이건 두 번째로 실행된 셀이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콜앱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판다스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판다스는 왜 그 수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요? 간단하게 판다스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특징이 있어요. 판다스는 넘파이를 내부적으로 활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넘파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판다스가. 즉 넘파이의 장점도 그대로 가져가요. 넘파이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르다, 뭐 활용하기 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SKT 아카데미에 판다스 넘파이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파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징.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이따가 지겹게 볼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얘기예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세 번째, 다양한 데이터 분석 함수를 제공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직접 분석을 하셔도 돼요. 직접 수식을 짜고 직접 함수를 짜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도 되지만 뭐 평균을 구하는 거, 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걸 매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가 미리 모든 함수, 웬만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함수들을 다 정의를 해뒀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라이브러리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연결이 가능해요. 나중에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마 오늘은 판다스가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수강 대상이 파이썬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판다스는 처음인 분들이 수강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판다스는 처음에 접하면은 너무 막막해요. 뭐가 엄청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때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식 문서를 보는 거예요. 모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공식 문서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공식 기술 문서도 다 있어요.
이렇게 공식 문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좀 기술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공식 문서를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강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판다스에 대한 기초는 오늘 5시간으로 그냥 끝나요. 요 코렛 노트북 그리고 실습 몇 가지로 끝나요. 그렇게 하면 판다스의 모든 기초가 끝나고요. 그 이후에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치트시트를 참조해 주세요. 판다스 치트시트라고 구글링하면 이 2장짜리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 또 처음 분들은 이거를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세요. 참고하세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점. 물론 많이 쓰다 보면 알아서 외워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드린 학습 방법은 여기 옆에 있죠. Python for Data Analysi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판다스를 만드신 웨스 맥키니가 직접 지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식 문서, 오늘 강의 이 책 하나면은 판다스에 대한 내용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판다스를 공부할 게 아니라 통계,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요걸 공부를 하셔야죠. 판다스는 그냥 툴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뭐 이것저것 배우겠죠. 판다스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그런 것들 배우지만 면접을 가면은 판다스로 평균 어떻게 구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집중하셔야 할 거는 통계예요. 하지만 오늘은 통계 수업이 아니라 판다스 강의이고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을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판다스의 스킬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판다스의 스킬을 얻어가시고 그 스킬들로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는 경험치를 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치트시트 한번 볼게요. 오늘 한 판다스의 구조부터 subset observation, reshaping 데이터, 컴바인 데이터셋 딱 요 정도까지 다룰 거고요. 5시간 동안 모든 걸 다루지 못하고요. 하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충분히 혼자서 자습 또는 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머리 아프시죠? 그냥 보고 넘어가 주세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잘 모르는 게 나타날 때 이 노트북 또는 이 치트시트 또는 공식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 판다스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먼저 판다스를 사용하려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겠죠. 임포트는 간단해요.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임포트 모는 어떻게죠? 이렇게죠. import pandas. import pandas로 판다스를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요. 하지만 컨벤션이라고 하죠. 판다스란 글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판다스를 하지 않고 as pd, pd란 단어로 거의 가져와요.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모든 회사에서, 모든 연구기관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를 익숙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데이터 분석을 이전에 해주셨다면은 뭐 넘파이나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에 익숙을 하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를 하시다가 뭔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판다스의 모든 API는 헬프 함수를 이용하여 도움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 헬프 쓰시고 그 안에 궁금한 판다스의 함수나 클래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실행을 해볼까요? 도움말이 쫙 나와요. 어떻게 쓰는지. 판다스의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도움말이 쫙 나오죠.
이거는 그냥 공식 문서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API 레퍼런스나 유저 가이드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검색하면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요? read CSV라는 게 궁금해요. 그럼 헬프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역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오죠. read CSV 파일 패스를 적어줘야 되고 세퍼레이터, 디리미터, 헤더 등을 적어줘야 read CSV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쫙쫙쫙.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헬프하고 괄호 안에 넣으면은 도움말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판다스의 가장 기본이 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돼요. 지금 판다스에는 두 가지 데이터 구조가 있다. 하나는 시리즈,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 차이점은 뭐냐? 시리즈는 1차원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다.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먼저 얘기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자료 구조예요. 엑셀 시트와 비슷하다고 돼 있죠. 엑셀 시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행과 있고 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요거를 이제 태블러 데이터, 혹시 테이블 데이터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테이블 형태로 행과 있고 열이 있고 그 안에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게 판다스의 2차원 자료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더 드리는데 이런 데이터 프레임 많이 다룰 건데 행이 있고 열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한번 되돌려보죠. 행렬이라는 걸 배웠죠. 행은 가로죠. 요거 가로 라인 이렇게 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은 뭐죠? 세로죠. 토탈빌 팁 이런 식으로 세로. 그러면 이제 행은 가로 열은 세로라고 알아두시고요. 또 영어로 하면은 행은 로우 열은 칼럼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니까 익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요거는 무슨 데이터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식당에서 쓰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토탈 빌은 얼마치 음식을 먹었냐, 팁은 팁을 얼마를 줬냐, 그 다음은 성별, 고객의 성별이 어땠냐, 뭐 흡연석인지 아닌지, 어떤 요일이 왔는지, 런치 타임인지 디너 타임인지, 테이블에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2차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시리즈는 뭐냐? 간단해요. 요 하나, 토탈 빌, 팁,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 요로 각각 하나하나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하나를 뚝 뗀 거예요. 0번 행을 딱 뚝 떼요. 그럼 뭐죠? 16.99, 1.01, 피메일, 로, 썬데이, 디너, 2. 요 데이터 한 줄이 있겠죠. 요 하나는 1차원이잖아요. 요게 시리즈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는 두 개가 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 시트와 유사한 2차원 자료 구조고 시리즈는 1차원 자료 구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실습으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시리즈 1차원 데이터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S 또는 SR로 이름을 붙여요. 아까 전에 위에 판다스를 임포트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임포트 판다스 as PD라고 했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컨벤션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리즈를 생성할 때도 일반적으로 S 또는 SR로 이름을 붙여요. 자, 볼게요. 어떻게 생성하냐? 코드가 다 있는데 우리가 판다스를 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판다스를 PD로 임포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리즈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즈는 자료 구조잖아요. 데이터 구조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적어줘야겠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괄호 해서 3 그냥 아무거나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리스트를 선언한 다음에 요거를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판다스의 1차원 자료 구조인 시리즈가 생성이 되고요. 그 시리즈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3, -5, 7, 4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3, -5, 7, 4가 잘 들어있죠. 저희는 이렇게 판다스의 시리즈를 선언했어요. 3, -5, 7, 4. 근데 지금 이렇게 형성하는 거는 그냥 선언만 한 거죠. 그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언한 이 시리즈를 s라는 변수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존에 적혀있던 코드고요. 그러면 이제 s를 선언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코드만 적었을 때는 그냥 날아갔던 시리즈가 이제는 s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된 거예요. 3, -5, 7, 4. 저희가 선언한 그대로죠. 저희가 선언한 데이터가 그대로 판다스의 시리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럼 이게 s가 뭐냐? 이게 대체 어떤 타입이냐를 볼 때는 타입을 치시고 s라고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 s의 타입이 뭐냐라고 봤을 때 판다스의 시리즈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맞죠? 저희는 판다스의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럼 3, -5, 7, 4는 알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준 데이터니까. 근데 이 앞에 0, 1, 2, 3은 뭐죠? 0, 1, 2, 3은 인덱스고요. 인덱스인데 저희는 인덱스를 없이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가 디폴트 값, 기본 값인 0부터 순서대로 1, 2, 3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게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인덱스를 특별히 지정해주지 않으면 numPy처럼 0부터 인덱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0부터 1, 2, 3 이렇게 시작되고요. 하지만 numPy와의 차이점은 판다스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numPy의 배열은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서 1씩 차이가 나요. 하지만 판다스는 인덱스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가 0, 1, 2, 3 같은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인덱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데이터만 넣어뒀죠. 이렇게 콤마하고 띄우고 여기에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적어뒀죠. 그리고 콤마하고 인덱스 이퀄하고 인덱스 역시 데이터와 똑같이 파이썬의 리스트로 적어주시면 돼요. 데이터가 4개니까 인덱스도 4개가 들어갔죠. 저는 지금 A, B, C, D라고 인덱스를 지정을 했고요. 선언을 했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이 시리즈를 S라는 변수에 선언을 했어요. S를 한번 볼까요? 똑같죠. 데이터는 3, -5, 7, 4 3, -5, 7, 4 그리고 인덱스가 A, B, C, D로 선언을 했으니까 A, B, C, D로 잘 선언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위랑 차이점을 볼까요? 위는 그냥 인덱스 없이 생성을 했죠. 데이터만 넣어줬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잘 들어갔지만 인덱스는 기본값인 0부터 1, 2, 3 이렇게 갔고요. 이 코드와 다르게 이 코드에서는 인덱스를 따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S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는 인덱스가 0, 1, 2, 3 여기는 인덱스가 A, B, C, D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옆 밑에 데이터 D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걸로 지금 여기 들어온 데이터들이 어떤 타입인지를 표시하는 건데 지금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시리즈를 선언한 방법을 보셨어요. 살짝 답답할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데이터 분석이냐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파이썬, 판다스 위로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부터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가져오는지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저희는 시리즈에서 시리즈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봤어요. 파이썬 시리즈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 판다스의 시리즈는 인덱스와 밸류를 가져요.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시죠? 인덱스. 아까 전에 선언해준 인덱스 그대로 s.index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s를 선언했잖아요. s라는 시리즈를. 그러니까 s하고 속성에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점 눌러보세요. 그리고 속성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인덱스를 보고 있죠. 인덱스를 쳐주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s라는 시리즈의 인덱스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이렇게 속성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속성 값, value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s.values라고 하시면 value라는 속성 값이 나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value가 아니라 values라는 거. s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속성 값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넣었잖아요. 3, -5, 7, 4라는 데이터를 s라는 시리즈에 넣었어요. 그럼 넣었으니까 이제 꺼낼 줄도 알아야겠죠. 꺼내는 법을 해볼게요. 꺼내는 걸 이제 인덱싱이라고 해요. 뭐 한국어로 하면 조회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s라는 시리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하냐, 인덱스를 활용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인덱스의 이름으로 조회하는 방법과 인덱스의 순서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조회하고 싶은 시리즈를 적어주시고요. 대괄호 노테이션을 써요. 대괄호를 쓰시고요. 조회하고자 싶은 인덱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A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A번째 인덱스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실행을 해볼까요? 3이 나왔네요. 아까 전에 볼까요? S가 A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 값은 3 맞죠? 이렇게 인덱스의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B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5가 되겠죠? B 인덱스의 값은 -5겠죠? B 적어볼까요? 또 실행을 해주시면 -5 이렇게 되고요. 다시 A 조회를 해보면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이름으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인덱스의 순서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인덱스가 A, B, C, D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게 순서대로 0번째는 A, 첫 번째는 B, 두 번째는 C, 세 번째는 D란 거예요. 그럼 0번째를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0, 그대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0번째가 인덱스가 A니까 A랑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코드예요. 하지만 저는 인덱스 명으로 조회하는 게 더 명시적이고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지금이야 뭐 인덱스 4개밖에 없고 A, B, C, D, 3, -5, 7, 4 외울 수도 있죠. 헷갈릴 게 없는데 이게 4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가 넘어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의 순서보다는 인덱스의 명으로 조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심화로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판다스 시리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판다스의 시리즈를 보면은 인덱스가 있고 밸류가 있는 점에서 파이썬 기본 자료형인 딕셔너리와 조금 유사해요. 왜냐?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갖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딕셔너리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파퓰레이션 딕셔너리, 인구수 딕셔너리. 여기는 지금 각 국가별로 인구수를 밀리언, 100만 단위로 저장을 해뒀어요. 이건 딕셔너리죠. 파이썬의 순수한 딕셔너리 자료형인. 딕셔너리는 참고로 이렇게 중괄호로 선언을 하죠. 타입을 한번 볼까요?
파이썬이 딕셔너리죠. 자, 이미 딕셔너리가 있는데 딕셔너리를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이 키예요, 키. 그리고 파이썬이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통해서 밸류를 조회할 수가 있죠. 이거 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리즈와 유사하지 않나요? 보시면은 파이썬이 딕셔너리는 키 값이 있고 밸류 값이 있어요. 그리고 키 값을 통해서 특정 밸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시리즈는 어땠죠? 인덱스 값을 통해서 A라는 인덱스 값을 통해서 3이라는 값의 데이터에 접근을 했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인덱스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키 값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통해서 판다스의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딕셔너리를 선언하시고요. 이 딕셔너리를 통째로 시리즈 선언문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하냐? 판다스 시리즈의 선언문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였죠. 요 안에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죠?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넣어두셨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인덱스는 뭐 또 따로 이렇게 인덱스 역시 따로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칠 필요 없이 파이썬에 딕셔너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대로 시리즈가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파이썬이 딕셔너리를 시리즈의 선언문 안에 넣고 popula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population이라는 변수를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population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population 뭘까요? 시리즈겠죠? 판다스의 시리즈죠. 왜냐? 판다스의 시리즈 선언문으로 population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population은 타입은 판다스의 시리즈고 그 데이터는 딕셔너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요. 이렇게 보세요. 키 값들 젊은이, 벨기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그대로 키 값이 되고요. 여기 앞에 데이터 값들이 그대로 밸류 값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판다스의 시리즈를 만든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이용해서 밸류를 조회하잖아요. 지금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population 딕셔너리에서 프랑스의 인구 값은 얼마죠? 64.3. 그러면 키 값인 프랑스를 통해서 64.3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게 이 코드예요. 대괄호를 통해서 프랑스랑 키 값을 적어주면 값이 64.3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population은 판다스의 시리즈죠. 시리즈에서도 인덱스를 통해서 밸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똑같죠, 코드가. 하지만 차이점은 pop 딕셔너리는 이건 딕셔너리, population은 판다스의 시리즈, 데이터 구조가 달라요. 자, 그럼 공통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차이점을 얘기를 해야겠죠. 차이점은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판다스 시리즈의 차이점은 딕셔너리 키는 순서가 없고 판다스는 순서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에 순서의 유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시리즈는 인덱스의 순서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순서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했죠. 하지만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 파이썬의 키값들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판다스의 시리즈는 왜 이게 되냐? 판다스의 시리즈의 인덱스는 순서가 있으니까. A, B, C, D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파이썬의 딕셔너리는 지금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0번째는 젊은이, 두 번째는 벨기에, 첫 번째는 벨기에, 두 번째는 프랑스, 그 다음은 영국, 그 다음은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순서가 없어요. 데이터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두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하지만 딕셔너리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
순서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무조건 키 값이 들어가야 돼요. 순서가 아니라 2라는 키 값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퓰레이션은 뭐였죠? 시리즈였죠. 판다스의 시리즈 데이터 구조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각 요소별, 각 요소들에다가 1000을 곱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 요소별 연산이라는 건데요. 편하게 각 데이터들에 대해서 1000을 곱하는 연산을 판다스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판다스에서는. 이게 넘파이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판다스의 시리즈에서는. 하지만 파이썬의 딕셔너리에서는 안 돼요. 딕셔너리와 인트 정수인 1000을 곱할 수 없다고 나와요. 에러가 발생하죠. 만약에 파퓰레이션 딕셔너리가 있고 여기에다가 1000을 다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 1000을 곱하려면 뭐 반복문을 쓰던가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귀찮잖아요. 그럴 때 판다스 시리즈를 쓰면은 곱하기 1000 간단하게 한 줄로 해결이 된다. 요게 판다스의 장점이에요. 데이터를 정말 용이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뭐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자, 그러면은 요건 참고. 어려우면 몰라도 돼요. 아까 전에 어떤 코드가 있었냐면은 이런 코드가 있었잖아요. 이건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하고 대괄호하고 그 안에는 키값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코드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2라는 키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라는 키값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회가 돼요. 시리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시리즈를 선언을 하는데 S가 아니라 R이라는 시리즈를 선언을 합니다. 데이터는 1, 2, 3, 4예요. 그리고 인덱스가 1, 2, 3, 4인데 스트링이에요. 문자예요, 문자. 그냥 숫자 1, 2, 3, 4가 아니라. 시리즈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도 1, 2, 3, 4, 인덱스도 1, 2, 3, 4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저는 문자나 좀 의미 있는 값을 항상 선언하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 1, 2, 3, 4 이러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뭔지 무슨 뜻인지. 근데 종종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있긴 해요. 그럴 경우에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냐면은 일반적으로 인덱스 명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시리즈, 인덱스로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덱싱을 인덱스 1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1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1이 나오겠죠? 문제없이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인덱스가 물론 지금 따옴표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긴 해요. 문자긴 한데 사람이 코딩을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의도했으나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나는 1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곳을 접근하고 싶다. 인데 이렇게 콤마를 빼먹고 타이핑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이썬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거는 1이라는 문자의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코드죠. 이거는 1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와버려요. 나는 분명히 1을 생각을 했는데 2가 나오게 돼요. 왜냐? 첫 번째, 얘는 지금 순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첫 번째가 뭐죠?
0번째가 1, 첫 번째가 2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리즈가 SR이라는 시리즈가 1, 2, 3, 4라는 데이터가 인덱스 1, 2, 3, 4라는 문자열에 각각 정리가 돼 있어요. 1, 2, 3, 4는 문자열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문자열을 적어주시면은 1이란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1 잘 가져와요. 이렇게. 하지만 이걸 콤마를 빼고 따옴표를 빼고 적었을 때 그냥 1 적어주면은 얘는 파이썬이 순서로 접근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데이터 0번째, 첫 번째 2죠. 그러니까 2를 가져오게 돼 버려요. 나는 첫 번째 인덱스를 가져오라고 의도를 했는데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거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인덱스 지정을 해주시면은 애초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굳이 숫자형으로 굳이 숫자를 인덱스로 쓰고 싶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수로 지정을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적어도 헷갈리지 않으니까. 대신 1부터 하지 말고 0부터 0부터 해버리면은 적어도 코드의 작동 결과는 똑같겠죠. 대신에 1이라는 인덱스가 사라졌죠. 문자 1은 사라지고 지금 숫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숫자 인덱스를 웬만하면은 사용하고 인덱스를 아까처럼 문자로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